폐철론 시작합니다. 전체 9층 중 1층입니다. 이것을 허리에 차고 다닌다고 해서 폐철, 쇠, 나경 또는 윤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원어는 포라만 상경 위천지로 우주 만물의 동서남북 이치를 담고 있다 합니다. 구성을 보면 크게 낙서구궁을 둥글게 만들어 놓고 중궁에는 나침반 바늘이 있으며 그 밖으로 둥글게 원들이 여러 개의 층을 이루고 있는데 그 글자들은 십천간중 무토와 기토를 제외한 글자에다 12지지의 글자와 건공간손의 사유를 더한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맨 가장자리에 있는 원이 9층이 됩니다. 최대 36층 나경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9층 나경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라 해도 9층 나경이면 충분합니다. 안쪽부터 1층은 용상팔살이며 2층 황천살, 3층 쌍산오행입니다. 4층 집안정침은 좌양을 보는 것이며 5층 천산 72룡입니다. 6층은 인반중침으로 산을 보고 귀를 보는 것이며 7층은 투지육심룡입니다. 8층은 천반봉침으로 물을 보며 재물을 보는 것이고 9층은 분금법입니다.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집안정침, 인반중침, 천반봉침만 알아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경 1층 용상팔살부터 들어갑니다. 1. 감룡 임자계는 수량이나 진양을 하지 마라. 2. 갈룡 축간이는 신좌 인양을 하지 마라. 3. 진룡 감묘을은 인좌 신양을 하지 마라. 4. 솔룡 진손사는 묘좌 유향을 하지 마라. 5. 리룡 병호정은 사좌 해향을 하지 마라. 6. 골룡 미곤씨는 유좌 묘향을 하지 마라. 7. 태룡 경유씨는 해좌 사향을 하지 마라. 8. 걸룡 술건에는 자좌 오향을 하지 마라. 이 말은 나경에서 글씨가 제일 크게 되어 있는 4층 집안 정침으로 측정했을 때 4층에 있는 궁의 방향 세 글자에 해당하는 방향에 산이 있으면 1층에 있는 글자의 방향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4층에 병호정 세 글자가 있는 곳은 리궁인데 그 병호정 칸에 1층에 보면 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산이 병호정 방향에서 내려오는데 해향으로 양택이나 음택을 지으면 용상팔살에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용상팔살에 걸리면 돌로 된 비석도 까맣게 태워버리고 봉분도 반으로 갈라놓습니다. 절대로 피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용상팔살이 나경에 적혀 있으니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낙서구궁의 궁호행을 이해해야 됩니다. 낙서구궁은 기문둔갑 외에도 육효, 구성학, 풍수 등을 공부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명리에서도 쓰임이 있습니다. 60갑자를 구궁에 넣고 순서대로 쭉 돌리면 중궁을 침범하는 것이 백호살이 됩니다. 기문둔갑에서 수리오행과 별도로 팔괴, 팔문 등에서는 이 궁호행을 따릅니다. 즉 수리로 보면 건방은 육수로 수궁이지만 궁호행으로 보면 금궁이 됩니다. 용상팔살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감진거는 다 양입니다. 간은 셋째 아들, 감은 둘째 아들, 진은 첫째 아들, 거는 아버지입니다. 솔리곤태는 다 음입니다. 소는 첫째 딸, 리는 둘째 딸, 고는 어머니, 태는 셋째 딸입니다. 간궁과 태궁은 막내 아들과 막내 딸이 아니라 셋째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태괴는 셋째 딸이자 여섯째 딸이며 손괴는 첫째 딸이자 넷째 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간궁토성을 극하는 것은 목 중에서도 양목입니다. 그래서 임목이 극하게 됩니다. 간용은 인양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궁목성은 진궁이 양이므로 신금과 유금 중에서도 음양이 같은 신금이 극하게 됩니다. 진용은 신양을 하지 마라. 손궁목성은 진궁과 마찬가지로 목인데 음목이라 음양이 같은 음금인 유금이 극하게 됩니다. 손용은 유향을 하지 마라. 리궁화성은 음화이므로 음수인 해수가 극하므로 리용은 해향을 하지 마라. 곤궁토성은 음토라 같은 음목인 묘목이 극하므로 골룡은 묘향을 하지 마라. 태궁은 음금이라 같은 음인 사화가 극을 하므로 태룡은 사향을 하지 마라.
건궁금성은 양금이라 같은 양화인 오화가 극함으로 걸령은 오향을 하지 마라. 감궁수성은 양수라 양토인 진토와 술토가 극함으로 감령은 진양수양을 하지 마라. 이것이 용상팔살입니다. 굳이 따로 암기할 필요 없지요. 1층을 파료황천살이라고도 하는데 입수룡의 오행을 향해 오행이 극하면 용상팔살이고 입수룡의 오행을 물이 극하면 황천수가 되며 입수룡의 오행을 바람이 극하면 황천풍이며 장사를 지내는데 날짜의 오행이 묘의 좌 오행을 극하면 황천일이 됩니다. 황천일은 향이 아닌 좌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경패철론 9층 중에 1층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패철론 2층 시작합니다. 2층은 안쪽에서부터 두 번째 원이며 황천살인 파료풍을 보는 것입니다. 우선은 나경패철 4층을 봐야 하는데 4층에는 사유인 건곤간송과 팔간 갑을병정경신임계와 12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합이 있는데 건갑정 해묘미 목국, 손경계 사유축 금국, 곤임을 신자진 수국, 간병신 인호술 화국입니다. 명리에서 삼합을 배워도 건갑정 손경계 곤임을 간병신은 생소할 수 있는데 풍수에서는 이것도 암기해야 합니다. 그럼 2층으로 파료풍을 보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4층 집안 정침으로 좌향을 보니 혈이 임좌병향이라 하면 좌가 아닌 향을 기준으로 보는데 패철의 4층 임좌병향의 병 글자 위에 2층에는 손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때 손 방향에 산이 비어 있거나 계곡이 있어서 움푹 꺼져 있으면 파료풍을 맞아 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손 방향에 물이 있으면 파료살로 본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물이 아니라 바람을 보는 것입니다. 좌가 아니라 향을 기준으로 보는 점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혈이 유자묘향인 경우도 보겠습니다. 4층 묘 앞에 2층에는 글자가 없고 비어 있습니다. 2층에 비어 있는 것은 지지글자가 생략된 것으로 쌍산오행의 짝인 간과 인에서 간만 표시하고 이는 생략한 것입니다. 즉 유자묘향이면 인양에서 산이 비어서 바람이 들어오는지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쌍산오행이란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3층에 있는 것이 쌍산오행입니다. 쌍산오행은 임자는 수, 개축은 금, 간이는 화, 간묘는 목, 을지는 수, 손사는 금, 병호는 화, 정미는 목, 곤시는 수, 경유는 금, 신술은 화, 건해는 목 이렇게 두 글자씩 짝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북방 감수궁에 있는 임자계라 해도 쌍산오행으로 보면 임과 자는 수이고 개는 금에 속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좌 손양인 경우입니다. 4층 손양에서 2층을 보면 병과 을 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손양이면 병호 방향과 을진 방향이 비어 있는지 보라는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병좌임향이라 건해방에 산이 허한지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제가 배운 방법은 건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갑정 세 곳을 모두 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으로 패철 2층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패철론 3층 시작합니다. 3층은 삼합오행이라고도 하고 쌍산오행이라고도 합니다. 쌍산오행은 2층에서 잠시 소개했듯이 24방위를 두 방위씩 묶어서 12방위로 나누고 각각의 오행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림에서 삼각형으로 삼합을 이루면서 포태법으로 생황묘가 되는데 건갑정목국과 손경계 금국 곤임을 수국 간병신화국 이렇게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합오행이라고도 하며 쌍산오행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3층은 쌍산오행의 삼합을 보는 것으로 용맥 즉 입수와 수구가 삼각형을 이루어 수구가 생황묘 중에 묘가 되면 좋은 터가 되는 것입니다. 용어가 헷갈리기 쉬운데 물이 빠져나가는 곳을 수구 또는 파구 또는 거수 또는 파라 합니다. 입수는 용맥이 내려오는 방향을 말하며 봉분에서 좌가 있는 방향입니다. 수구가 쌍산오행으로 결혈처에서 수구가 을진 손사병호방이면 수국신룡이 됩니다. 수구가 신술권의 임자방이면 화국을룡이 됩니다. 수구가 정미곤신경유방이면 목국계룡이 됩니다. 수구가 개축간인 감묘방이면 금국정룡이 됩니다. 이것이 4대 수국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목국 계룡인 경우로 가정하고 포태의 간략한 해설을 추가합니다. 포는 모든 것이 끊어져 쉬고 있는 상태로 명리에서는 절이라고 부릅니다. 태는 싹을 틔울 준비가 된 상태로 아이를 잉태한 상태입니다. 양은 모태에서 자라는 상태입니다. 생은 생명이 생기를 얻고 태어나는 상태이며 장생의 줄임말입니다. 욕은 아기가 목욕하는 상태로 점점 자라남과 도화 그리고 음란을 상징합니다. 대는 성년으로 자라남을 의미합니다. 관은 걸록이라고도 하며 장원급제하여 등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참고로 수국론에서 걸록 입수를 관대룡 입수라 부릅니다. 왕은 부귀하여 최고의 전성기를 말합니다. 쇠는 왕기가 점점 쇠퇴하여 지는 상태입니다. 병은 기운이 쇠하여 병이 든 상태를 말합니다. 사는 죽음을 맞이함을 의미합니다. 묘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생왕묘가 항상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내룡과 수구가 생이나 왕이 되는 것이 좋고 수구가 묘가 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상 패철 3층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패철론 4층 시작합니다. 패철 4층은 패철에서 가장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패철 기본선입니다. 4층은 사유인 건공간손과 팔간인 갑을병정경신임계를 합한 글자에 12지지를 더해서 24방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4층 집안정침은 내룡, 입수, 좌, 향, 사, 수 등을 측정하는 것이며 쌍산오행으로 이자씩 묶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세 글자씩 묶어서 8개 방위로 사용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24방위를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집안정침은 좌를 보는 것이고 물을 보는 것은 천반봉침인 8층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은 6층으로 봅니다. 그런데 4층에서 붉은 바탕에 흰 글씨와 흰 바탕에 검은 글씨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정양정음의 구분입니다. 소성교에서 가운데 효를 제외하고 초효와 삼효가 음양이 같으면 정양이라 하고 음양으로 배합되면 정음이라 하는데 따라서 건골리감은 모두 정양이 되며 간손진태는 정음이 됩니다. 납갑 8개법으로 보면 건납갑 곤납을 리납이 민술 감납 개신진 이것은 사양괴의 간납병 손납신 진납 경해미 태납 정사축 은사함에 속하며 나경에서 빨간 바탕에 흰 글씨로 표시한 것이 사양의 12방위이며 흰 바탕에 검정 글씨는 사음의 12방위입니다. 정음정량으로 보는 법은 용과 향과 수가 같은 양이나 음이면 좋고 즉 나경에서 세 방위가 같은 색이면 좋고 음양이 섞이면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 패철 4층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패철론 5층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5층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5층 천산 71용은 4층의 집안 정침의 24방위를 각각 3등분하여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는 빈칸도 있습니다. 천산이란 산과 산을 뚫는다는 의미로 주산으로부터 용맥을 세분화하여 혈 뒤 입수도두까지 용의 생기가 어느 맥을 뚫고 오는가를 보는 것으로 72칸이 있으므로 천산 71용이라 합니다. 입수도두는 혈두라고도 불리워지는데 혈 자리의 머리 부근입니다. 혈에 공급되는 생기가 저장되는 곳으로 혈 자리 뒤에 있으면서 둥글게 조금 솟아올라와 있는 부위를 말하며 산천정기의 취결처입니다. 천산 71용은 내룡이 아닌 결인처, 즉 과협처의 기륭을 보는 것이라는데 과협처는 혈처를 맺기 전에 허리처럼 잘룩하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보는 법은 4층 집안 정침으로 측정하였을 때 자룡이었다면 자룡 중에서도 용맥이 병자, 무자, 경자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측정하는 것이며 비어있는 칸은 공막맥으로 흉함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맥입니다. 천산 11용 가운데 4층 집안 정침에서 세분화된 지지의 가운데 용맥은 무자순 폐기맥으로 취용할 수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천산 71용 가운데에서 24방위의 가운데 방위는 글자가 있든지 빈칸이든지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양쪽 용맥은 병자순, 경자순으로 왕상맥이므로 취용합니다. 사유와 팔간자의 가운데 용맥은 공란인 대공망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양쪽은 갑자순, 임자순으로
고음액이므로 속일 다흉의 용맥이라 하는데 결론적으로 흉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과협은 사유팔가는 다 흉이고 12지지 중에서 가운데를 제외한 양쪽만 기랍니다. 빈칸은 공망이라 쓸 수 없고 흉맥을 삭제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맥만 남겨놓으면 그림과 같이 됩니다. 그러나 풍수학자에 따라서 71용이 약간 나빠도 형기가 좋으면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 폐철론 5층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폐철론 6층 시작합니다. 6층은 인반중침으로 살을 간법할 때 사용하는데 이 산은 흙을 말하고 결과적으로 산을 말합니다. 4층 집안정침은 좌양을 보는 것이고 양택에서는 4층으로 동사택 서사택 구분에 사용합니다. 6층 인반중침은 산을 보는 것으로 귀를 보는 것이고 8층 천반봉침은 물을 보는 것으로 재물을 본다고 전술했습니다. 같은 향이라도 4층 집안정침을 기준으로 6층 인반중침의 인향 뒤로 7.5도 물러나 있고 8층 천반봉침은 인향이 시계 방향으로 7.5도 나아가 있습니다. 측정 방법은 양택인 경우는 터의 가운데 폐철을 놓고 음택의 경우는 혈장 중심에 놓고 24방위의 봉을 살핍니다. 24방위를 살펴야 하지만 크게 봐서 8방위의 팔사론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건산은 천주라고 하며 혈의 뒤에서 건산이 용립하고 풍만하면 자손들이 장수하고 건산 모양이 천마 같으면 벼슬이 속발하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감산은 음양이 나누어지는 곳이라 합니다. 산이 높고 크고 풍만하면 후손이 부귀하고 충유 현량이 많이 나고 만약 감산이 저함하면 가난하고 재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비유한다 하는데 리산이 크고 높으면 눈병이 생기고 부녀자에게 불리하다 합니다. 간산은 천시라 하며 간산이 풍만하면 인정대왕하고 무역으로 횡재않고 간산이 낮으면 풍질이 많이 생기고 또 간산이 있어야 도시가 이루어진다 합니다. 인정대왕은 집안의 자손이 번창한다는 의미인데 인정은 집안의 가장, 남자, 장정 등의 의미입니다. 진산이 높고 비만하면 하면 딸이 적고 아들이 많아서 군인 경찰 법조 계통이 많이 나며 장남이 욕심이 많습니다. 손산이 높고 아름다우면 딸이 더욱 귀하게 되며 청수한 자손이 등과 즉 고시에 패스한다 합니다. 곤산이 용립비만하면 즉 높이 솟아있으면서 풍만하면 부녀자가 오래 살고 정제대왕한다 하는데 정제대왕은 자손과 재물이 번창한다고 해석합니다. 태산이 삼길육수 방위에 있으며 높고 크면 문무의 명사가 등과하며 집안의 딸이 예쁘고 훌륭하다 합니다. 삼길육수방에서 삼길은 해방, 진방, 경방을 말하고 육수는 간, 병, 손, 신, 태, 정방을 말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6층 인반중침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폐철론 7층 시작합니다. 폐철 7층은 투지육심룡이라 하며 내룡의 기륭을 정하는 데 사용되어 시신을 안장할 때는 매우 중요한 층이라 합니다. 7층은 4층 집안정침의 쌍산방위에 각각 5계룡씩 60갑자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투지란 주산현무봉에서 천산의 과정을 거치며 혈장의 입수도두까지 내려온 주룡의 용맥이 입수도두에서 혈까지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합니다. 천산 71용은 자연의 상태로 있는 과협처의 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할 수 없지만 투지 60용은 지사가 주보왕상맥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룡이 입수도두까지 오는 것은 5층 천산 71용으로 측정하며 입수도두에서 혈까지는 지사가 투지 60용으로 길한 맥을 잡아 좌향을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병진, 갑진, 임진, 경진, 무진이 되는데 4층의 을과진의 정가운데 있는 임진맥은 천산 71용과 마찬가지로 피해야 되는 맥입니다. 투지 60용이나 천산 71용이나 병자순, 경자순이 길격이고 나머지는 흉으로 보면 됩니다. 천산 71용은 빈칸으로 공망맥이 12개가 있어 71용이 되는 것이고 그 외는 동일합니다. 측정 방법은 혈뒤, 입수도두의 중앙 분수척상의 나경폐철을 정반정침하고 혈을 보고 천광할 자리의 중심을 투지 60용의 주보맥인 병자순과 경자순에 맞추어 결정합니다. 분수척상은 입수도두 가운데
척추처럼 솟아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분수란 볼록하게 솟아있는 부분을 경계로 물기를 좌우로 가른다는 의미이며 척상이란 등뼈 위를 말하며 즉 물기를 가를 수 있는 볼록한 부분에 나경을 놓는다는 말입니다. 이 용맥을 정확하게 맞추는 데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며 보통 줄을 이용하여 입수도두처 중앙에 막대기를 꽂아 실을 매어 달고 혈에 와서 7층 주보맥과 일치하도록 하여 천광할 자리의 중심을 결정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7층 투지육심용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폐철론 8층 시작합니다. 8층 천반봉침은 4층 집안정침보다 7.5도 시계 방향으로 앞서 있고 6층 인반봉침은 4층 집안정침보다 7.5도 시계 방향으로 뒤에 있습니다. 천반은 천기를 집하는 지기를 각각 주관하고 천반봉침은 양동하는 수세, 즉 이편과 득수와 거수의 세 가지를 다루는 것이라 합니다. 폐철 1층의 파류 황천살은 좌의 황천살이며 2층은 향의 황천살로서 수의 방위를 이 천반봉침인 8층으로 살펴야 하고 포태법으로 파구를 8층으로 살피라는 것입니다. 득수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고 수구, 파구는 물이 나가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사는 음이고 수는 양이므로 음양배합이 있어야 기라고 서로 배신하면 흉격이라 합니다. 근래에는 포태법보다 4대 수국을 사용합니다. 4대 수국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도두결혈처에서 수구가 을진 손사병호방이면 수국신용이라 합니다. 도두결혈처에서 수구가 신술건에 임자방이면 화국을용이라 합니다. 도두결혈처에서 수구가 정미, 곤신, 경유방이면 목국계룡이라 합니다. 도두결혈처에서 수구가 개축간인 감묘방이면 금국정룡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래 정시 시조묘는 자좌오향인데 수구를 서쪽으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흔적이 보입니다. 따라서 목국계룡의 좌양이 자주와 무로, 임자 입수에 속하여 임관룡 입수가 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8층 천반봉침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폐철론 마지막 9층 시작합니다. 9층은 분근법인데 4층 집안정침을 12지지로 세분해서 나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9층은 4층을 5등분으로 나누어 120분금이 되어 있는데 후손의 록을 보는 층입니다. 5층 천산 71용이나 7층 투지 60용에는 10천간이 모두 나오지만 9층에는 경병 신정만 나옵니다. 천간 중에 갑을, 무기, 임계 등의 육간은 불길하다 하여 라경반상에 기재되지 않고 공란으로 두었다 합니다. 즉, 공란은 천산 71용과 마찬가지로 쓰면 안 되는 곳입니다. 물론 천산 71용도 왕기맥과 상기맥만 가능하므로 병자순과 경자순만 쓰지만 말입니다. 보는 방법은 하관 직후 방향을 분금에 맞추는데 예컨대 신의 투지 이편이면 신의 나붐은 금이고 분금은 정해와 신의 중에서 정해 분금이 나붐으로 병술정해 옥상토로서 토생금이 되므로 정해 분금이 기람으로 정해 분금으로 맞춘다는 말입니다. 이때 나붐오행으로 망자의 생년을 생해주면 더욱 길하다 합니다. 이렇듯 나붐오행은 풍수뿐 아니라 명리에서도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방법으로 금사와 화사가 고대하면 수양을 놓아야 되고 토사와 금사가 고대하면 금양을 놓아야 되고 금사와 목사가 고대하면 금양이나 화양을 놓으면 되고 화사가 고대하면 수양이나 토양을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수사는 작고 목사와 화사가 고대하면 화양을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절향이면 토국인데 간봉산의 목이 너무 높아 압살하고 있을 경우 좌측의 술기를 겸하면 금이 되니 오히려 격기가 재성으로 바뀌게 된다 합니다. 이것이 분금법입니다. 이상으로 9층 분금법을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6층 인반중침에 대한 보완과 성수오행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